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요즘 강릉시 예산안을 놓고 강릉시의회에 날선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행정국, 도시교통국의 예산 심사가 진행됐는데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열띤 질문이 이어진 부서는 도시교통국 교통과였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저상버스와 강릉시티버스 관련 사업을 준비할 때 수요를 잘 살피자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총수요 조사를 좀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버스도 대형이 아닌 중형이나 정도로 줄여도 차량 구입비나 유지비나 모든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데 또 과태료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체납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등급편 발송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진행이 됐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교통과도 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좀 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이번에. 도시재생과 예산심사에서는 경포 일대에 200여 장 걸려있는 분수시설 설치 찬성 광고물을 왜 아직 철거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불법 현수막 제거하는 거 뭐라고 그러셨죠?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거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제거를 안 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직무유기죄라면서요. 근데 지금 그 과정 직무유기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개고장을 3회 발표. 강릉시는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안에 강제 철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와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 뉴미디어 운영 예산을 5천만 원 삭감한 것을 놓고 오히려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깎을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딘지 이런 SNS 홍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보고 활용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청렴도가 4등급으로 낮은 강릉시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넘게 늘려잡은 것에 대해선 당부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2년 연속 4등급. 2년 연속. 이번에도 청렴과 관련한 청렴도 향상 예산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잖아요. 그냥 예산으로만 증액된 것이 아니라 결과로도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산 수립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 보건소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특별자치추진단과 상하수도 사업소의 예산 심사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대형 리조트가 있는 삼척해변은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삼척해변에만 머물면서 쏠림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고민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해변을 끼고 들어선 대형 리조트. 지중해 풍의 건물에 콘도와 호텔 등 709개의 객실을 갖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동해 바다와 맞닿아 있고 워터파크 시설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춰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리조트가 들어선 지 10년도 채 안 돼 삼척해변의 모습은 확 달라졌습니다. 한 해 평균 71만여 명이 리조트를 찾아오면서 인근 해변은 깨끗이 정비됐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관광지 개발이 중단돼 흉물로 남아있던 해변 상가엔 카페와 식당들이 거의 들어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름 피서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아들들하고 한 번 더 가자. 그래가지고 딸 식구하고 아들 가족하고 같이 왔어요. 식사하러 여기 어항이나 어판장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가보셨나요? 아니 그런 데는 안 가봤어요. 하지만 삼척해변을 지나 약 4km에 달하는 새천년 도로에 들어서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손님이 없어 문을 닫은 호텔과 횟집, 그리고 짓담한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새천년 도로와 이어지는 삼척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촌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나리골 감성마을과 이사부 독도 기념관이 들어섰지만 거리가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부 축제와 장미 축제 등 큰 행사 때나
피서철을 제외하면 관광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 문제도 있지만 솔비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여기 저쪽 후진하고 여기하고 이제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연간 한 70만 명 온다거든요. 저희 피부로 못 느껴요 지금. 대형 리조트가 들어선 이후 삼척해변은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관광객을 분산 유도하는 일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접경 지역에선 대남 방송이 넉 달째 이어지며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일 귀신이나 들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가 하면 공습 사이렌이 울린다는데요. 김도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군사 분계선과 불과 3km 거리인 철원 생창리 마을. 밤 9시 마을 전체에 공습 경보 같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귀신 소리나 들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했더니 50데시벨 안팎. 꾸준히 노출되면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생창리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도 성재산 골짜기 사이로 북한의 대남방송 확성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낮 없이 울리는 괴이한 소음에 평생 대남방송을 들어온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항상 듣던 거라 뭐 정다운 소리라고 그때는 이제 뭐 표현을 하는데 지금 소리는 완전 이제 그 스트레스 이렇게 받고 그런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밤잠까지 설치는 날이 계속되자 철원군은 생창리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검사를 긴급하게 진행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이 면역력도 약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중증으로 이완될 우려가 있어서 검사 결과가 나온 23명 가운데 5명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측정돼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북한의 소음 공격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더 답답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잠을 못 주무시고 뭐 이렇게 정신적 피해를 할까요? 그거에 너무 시달려서. 그동안 체제 선전 위주였던 대남방송이 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음 형태로 바뀐 지 넉 달째. 접경지 주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난주 역대급 첫눈이 내리면서 나무 쓰러짐 사고로 강원도 내 많은 정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소나무들로 눈 무게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겨울은 이제 시작인데 가파른 사면에 많이 자라있는 소나무들은 안전 차원에서 방제도 쉽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어지럽게 엉킨 나무 잔해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름들이 나무의 무게에 밀려 전신주도 수수깡 마냥 힘없이 부러졌습니다. 도로가 막히고 전기가 끊긴 마을 입구입니다. 이곳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소나무입니다. 지난달 폭설로 마을 군락지에 있던 소나무들 수십 그루가 파손됐습니다. 그냥 뚝뚝뚝뚝 하다가 쓱 힘없이 넘어져. 그러니까 저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넘어지가 구부러졌잖아요. 네네. 저건 넘어간 거예요 벌써. 그렇죠. 정전 피해가 발생한 또 다른 마을. 사찰로 향하는 길이 쓰러진 소나무에 막혔습니다. 이 나무를 치우더라도 이미 기울어진 다른 소나무, 집 뒤에 있는 또 다른 소나무가 걱정입니다. 지금 바람만 불면 넘어진다고 봐야죠. 그 뒤에 집이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그냥 덮쳐요. 나무가 부러질 것 같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조치도 받지 못했다가 결국 나무가 주택을 덮쳐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주민도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엔 그 산림녹지가 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까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피해가 나기 전에 재난을 예방해야 되는데 예방이 아니고 쓰러져야 된다니. 국도변에서도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도로에 떨어지고 반쯤 기울어진 소나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많고 가지도 길게 뻗어 무거운 눈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가지를 치면 될 것 같지만 재선충병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사유지에 있는 나무라 가지도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폭설이 언제 또 찾아들지 모르는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마을과 도로 옆 소나무는 여전히 쓰러진 뒤에나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달 말쯤 강원과 영남권을 잇는 양대 철도망이 개통합니다. 삼척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해선 구간이 오는 31일 개통을 앞두고 있어 강릉과 부산, 강릉과 대구 노선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강릉과 부산은 ITX 마음 열차가 투입돼 하루 왕복 8차례 운행되며 강릉에서 부산은 3시간 52분, 동해 삼척에서 부산은 3시간가량이 소요되며 대구는 3시간 22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부산 부전역을 연결하는 KTX도 오는 21일 개통될 전망인 가운데 2시간 20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청량리에서 원주를 거쳐 경북 안동, 경주, 부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내륙 관통 노선인 KTX 이음은 하루 왕복 6차례 운행됩니다. 동해 ECT가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사업자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앞서 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 결정이 난 것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7일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1심 소송에 이어 이번 집행정지 신청까지 각하되면서 망상 1지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군이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운영 방식을 기존 위탁 운영에서 직영 운영으로 전환합니다. 정성군은 직영 운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인건비를 기존 6억 1천여만 원에서 3억 3천여만 원으로 45%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개장한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3년 동안 한시 운영을 조건으로 운영되는데 이번 달 안에 운영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연합이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신청안이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연합은 속초시의회는 속초시가 안건으로 올린 공유재산 변경안 중 영랑호 부교 공유재산 폐지를 승인도 부결도 하지 않고 안건에서 제외했다며 시의회가 시민의견 수렴을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영랑호 부교와 관련한 주민 소송 결과 부교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철거 예산 수립과 법적 절차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태백시와 동해시가 도시재생 우수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태백시는 지난 2014년 통리, 2018년 장성 탄탄마을, 2021년 황지동 등의 도시재생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지역혁신정책 부문 우수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동해시도 바란지구와 동호지구 등 구도심 도시재생에 기여해 지방발전정책 부문 우수지자체에 포함돼 내년 2월 수상식을 갖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